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영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휴가를 떠난 분들도 많은데요. 우리 수험생들 수능이 100일도 남지 않은 만큼 휴식도 미루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휴식보다 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가족들의 따뜻한 격려겠죠? 네,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이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격려의 말을 해주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될 텐데요. 이 시기에 이제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그런 어떤 멘트는 좀 삼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격려와 믿음을 보여주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애정도 또 관심도 너무 지나치면 그게 이제 수험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자제해 주시고 늘 믿는다, 늘 넌 잘할 수 있다 이런 격려와 믿음 이런 멘트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도 계속해서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 상담을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중근 선생님, 이 수능이 100일도 남지 않은데요. 이 날씨가 덥다 보니까 불쾌지수도 높아지는 시기죠. 이때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더운 여름에 슬럼프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쉴 때마다 가벼운 스트레칭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올림픽 경기가 상당히 인기에 가고 있는데 네. 검색하는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안 돼요. 예. 네, 그다음에 저 서상훈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이제 재학생도 물론 그 부담이 되겠지만은 졸업생들은 이제 한번 또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능이 다가올수록 조금 더 마음의 부담이 좀 클 것 같은데요. 그 졸업생들을 위한 격려의 말씀 또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수험생들 이미 한번 경험을 해서 잘 알겠지만 현행 입시에서는 또 수시를 또 버리고 입시를 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희망하는 대학, 즉 원하는 대학만 지원하다 보면 또 실패할 수 있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고요. 올해는 좀 현실적인 좀 판단을 해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을 꼭 좀 갔으면 좋을 것 같고 마음가짐 얘기했는데 네. 사실은 지금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네. 올림픽 정신으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둬서는 안 되고 네. 오늘 아침에 그 펜싱에 금메달 따는 친구 보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할 수 있다 되뇌이더라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면 올해는 좀 좋은 결과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수험생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현재 고3 학생들을 위한 방송 수시 상담은 마감됐고요. 이후로는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게임 프로그래머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1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교과우수상, 학생자치회 부회장, 프로그래머입니다. 희망대학은 서강대 컴퓨터공학 전공 학생부 종합전형과 인하대 컴퓨터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학생이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요. 이 수능이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기분이 어때요? 되게 긴장되고 불안하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물론 긴장이 되겠지만 오늘 직접 상담을 신청할 정도의 열이라면 네네.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상담은 오중훈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오정훈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학생은 이제 성적은 일반고 기준에서 상위권에 가까운 중상위권이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도 제법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대학은 서울 주요권 대학 가운데 전공은 이제 컴퓨터공학과를 네.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적대에서 가능하면 어떻게 수시 UK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한 것이 아마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중훈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 6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4회에서 5회, 논술전형 1회에서 2회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정훈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신 수시 히든카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조금 더 지원 기회를 좀 많이 가져가 봐라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일단 교과 성적이 상당히 상위권에 가까운 이제 중상위권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상 실적이라든지 비교 활동 측면에서 상당히 좀 우수한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 통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업 역량이 갖춰진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일단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논술 전형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봤는데 잠깐 학생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수시 논술 전형도 지원을 고려해 보고 있나요? 네,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면 이제 학생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6장을 모두 넣을 수가 있는데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어떤 부담이냐면요. 종합전을 준비해서 된다고 하면 괜찮은데 이게 상당히 잘 안 됐을 때는 수능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커지고 또 주요 대학을 공략하는데 또 논술 전형에서 뽑는 일도 제법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지원 횟수가 어느 정도 4, 5회를 갖는다 하더라도 논술 전형도 한두 번 정도를 같이 병행해서 이용하는 것이 좀 학생한테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앞서 오종훈 선생님께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중점을 둬야 되지만 우리 학생이 논술 전형 1, 2회 정도를 좀 좋은 기회를 가져보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서사원 선생님께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학생이 그럼 논술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좀 필요할까요? 예, 우선 뭐 자연계 논술은 수학과 과학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제 성향에 따라서는 수학만 보는 대학도 있고 수학과 이제 공통 과학 또는 어떤 학교는 수학에다 이제 선택하는 과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의 장점에 맞는 대학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수능과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와 또는 논술에 관해서 이제 모의 논술을 또 많이 실시하고 했으니까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이렇게 첨삭받아가면서 한다면 뭐 큰 무리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출 문제와 모의 논술을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봐라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화면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국어 영역이 100분위 88에 2등급, 수학 가형이 100분위 89에 2등급, 영어가 100분위 98에 1등급 잘 나왔고요. 한국사는 절대평가 2등급 받았습니다. 탐구 영역은 물리 1을 응시해서 100분위 83에 3등급, 지구과학 1이 100분위 83에 3등급에서 100분위 평균은 이제 100점 만점에 89.5점이고요. 등급 평균은 2.0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모의고사 성적과 비교해 보면요. 국어, 수학이 3등급에 2등급에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6월 모의평가가 재수생도 같이 치르는 시험인 경우에서는 이렇게 한 등급 정도 오르면서 상당하게 많이 오른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지구과학 1은 한 등급 떨어진 2등급에 3등급 받았고요. 물리는 3등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오종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적을 올리기가 힘들다는 6월 모의고사에서 이제 지난 모의고사보다 성적이 올랐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정시 경쟁력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정시 지원 어떤 그 가늠선을 기준으로 이제 수시 지원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좀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정시 지원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일단 6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연계 과탐 기준입니다. 현재 표준 점수 498점 정도를 받아서 자연계 내경력 기준에 상위 누적 한 6% 정도 위치하고 있고요. 국수형 기준에서는 상위 누적 4% 정도로 위치하고 있어서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 지원 하한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학생이 1차적으로 희망했던 해당 학과 서강대 가군 컴퓨터공학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부족한 정도를 볼 수 있는데 당시에 이제 서강대 가군 컴퓨터공학과가 합격선 80% 커트라인이 506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도 결과죠. 이거에 비해서 8점 정도 부족한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보면 수학 가형 기준에 상위 누적 12% 나왔고요. 3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보면 수학 가형 기준에 상위 누적 약 9.7% 정도 나와서 현재 3월, 4월, 6월로 계속 성적이 상승 추이에 있어서 학생으로 보면 수능 모의고사 성적도 어느 정도 잘 갖춰져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학생의 내신 성적 1학년 때부터 3학 1학기까지 결과가 나와서 5개 학기에 대한 내신 성적 평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영교과인데요. 1.6등급, 영어 1.7, 과학 2.1등급, 수학 2.7등급에서 4개 교과 주요 교과 평균 등급이죠. 2.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가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을 해서 대체적으로 1등급에서 2등급 정도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1, 2, 3.5 정도 해서 아마 이게 자연계 가형, 이제 자연계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진 것 같은데 성적이 조금 더 한 단계 정도 하락한 정도 볼 수 있고요. 영어는 1등급, 1등급, 2, 3, 1 정도로 해서 대체로 성적이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중훈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봉사 활동이네요.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봉사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지금 준비 상태가 비교적 잘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조금 더 비교과에 대한 구체적인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예, 먼저 수상 경력 항목을 살펴볼 텐데요. 교과 학업 역량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수상 실적이 많았습니다. 교과 수상이 1학년 8개, 2학년 2개, 3학년 4개로 많았고요. 특히 교과 치유 수상이죠. 학교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다는 것을 평가하는 의미인데 물리 2하고 실용 영어 등에서 교과 치유 수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탐구 대회, 융합 사고력 대회 등에서 수상 실적이 돋보여서 학업 역량이 수상 실적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자율활동 부분에서는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학생 자치의 부회장 활동을 해서 그래서 그 학교 내에서 상당히 리더십이 높은 학생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그 활동 내용에서도 책임감과 봉사정신도 뛰어났고요. 또 교사 학생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학생부 기록사항도 보여서 자율활동도 상당히 우수하게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동아리 활동인데 동아리 활동은 3학년 자율동아리로서 게임 프로그램에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제작에서 그런 게임 제작 동아리를 만들어서 우수 동아리로 선정도 되었습니다. 1, 2학년 때는 또래 상담부에서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한 정도였고요. 진로 활동에서는 1학년, 2학년 때는 진로 탐색 멘토링 또 모둠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 특히나 2학년 때는 모둠 활동을 통해서 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찾아봤는데 그것이 본인한테는 게임 프로그램의 직업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서 활동에서는 이제 1학년 독서교육 종합 시스템에 읽은 책 줄거리의 감동을 송시 작성했다고 해서 학교에서 우수 독서 기록상을 수상할 정도로 해서 상당하게 독서 활동을 체계적으로 잘 해오고 있는 학생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봉사 활동은 이제 2학년 지역활동센터에서 초등학생 상대로 기초학습 지도 정도에 그쳐서 약간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중훈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네, 학생이 1지망으로 서강 컴퓨터과학 전공, 네. 2지망 인하대 컴공, 3지망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를 희망했는데요. 현재 일단 학생이 반드시 컴퓨터공학과를 가려는 것도 있고 또 합격 가능성을 가장 우수하게 저희가 평가한다고 했을 때는 2지망에서 일단 원했던 인하대 컴퓨터공학과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이제 오종훈 선생님께서 인하대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선택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실까요? 예. 일단은 서강대 컴공도 상당히 가고 싶은 대학 중에 하나긴 한데 일단은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희망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은 반반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가장 높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근데 인하대는 반면에 학생의 지역 조건도 있고 또 하나 이제 합격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서 일단 인하대를 더 뽑아봤습니다. 예. 오종훈 선생님께서 이제 합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학을 이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이제 선택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또 선생님께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선택해 주신 인하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럼 인하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화면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올해 모집인은 40명이고요. 작년 30명, 3명 늘어났습니다. 2년간 경쟁률을 보면 2015학년도 9.58대 1, 2016학년도 6.16대 1로 나왔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는 서류평가를 통해서 한 배수를 모집전에 3배수 선발하고 나서 2단계는 1단계 성적 70과 면접 30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류 종합평가는요, 학생부 자기소개서 등에서를 통한 정성평가를 볼 수 있고요. 면접은 지원 전공과 해당 전형 적합도를 평가하는 대면평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능 취준은 없고요. 작년도 입시 결과를 주목하게 볼 수 있는데요. 수시 합격자 학생부 평균 등급이 2.52등급 나왔습니다. 현재 학생이 2.0등급 나왔으니까 상당히 0.5도 차로 어느 정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전 가능성을 살펴보면요. 교과 성적이 2.0등급으로 해당 대학 기준에서 양호한 편입니다. 우수한 편이고 또 비교과 활동 등 수학 실적도 우수하고 또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 상당히 또 뛰어난 편이어서 합격 가능성이 있는 소신 지원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서상훈 선생님, 방금 이 오중훈 선생님이 인하대 학생부 종합전형이 합격 가능성 있는 소신 지원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2단계에서 이 지원 전공과 해당 전형 적합도를 대면 평가하는 그런 면접이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면접 대비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면접의 기본은 뭐 솔직하게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대학에 가면 홈페이지 가면 그 전공에 관한 그 정보도 좀 얻고요. 그다음에 평소 실제로 이제 면접과 동일한 선상에서 질문과 이제 답변하는 것을 트레이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솔직하게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면접 대비까지 조언을 해주셨는데 오종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좀 추천 전형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학생이 희망했던 저 대학이 서강대, 인하대, 서울시립대가 있었고요. 네. 그 밖에도 저희가 추천할 수 있는 대학으로 3장 정도를 더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왜냐하면 경희대가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라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표적인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한테는 이 부분도 맞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앙대, 이화여대 경우는 논술 전형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쪽 전형을 추천해 보고자 합니다. 예. 네. 저 경희대부터 좀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 화면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모집 인원은 경희대 컴공 17명이고요. 2년간 경쟁률을 보면 2015학년도 12.82대 1, 2016학년도 14.38대 1 나왔습니다. 전형 방법 1단계는 학생부 등 소요 종합 평가 100%고요. 2단계는 1단계 성적과 인선 명점 30%를 합산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등 서류 종합 평가 방법을 보면요. 학업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요.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정성 평가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주로 인성 면접입니다. 교과 면접 아니고요. 주로 서류 확인 면접을 통해서 진행하는데 면접 시간은 10분 내입니다. 면접 내용으로 보면 인성에서는 주로 창학 인연 적합도라든지 인성을 평가하고요. 전공 적합성에서는 전공 기초 소양이라든지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능 체제는 없습니다. 지난 2개년도죠. 입시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2015학년도는 학생부 평균 등급 2.12등급 나왔고요. 2016학년도는 2.04등급 나와서 학생 성적과 거의 유사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추천 사례를 보면 학생부 교과 성적이 2등급대로서 현재 해당 전형의 합격자들 평균대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비교과 활동도 수상 실적도 우수하고 또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도 학생이 게임 프로그램을 지망하는 거 상당히 또 좋아서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종합해 봤을 때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소신 전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른 추천 대학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번에는 이제 중앙대 컴퓨터공학부인데요. 논술 네. 전형을 통해서 화면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대 컴퓨터공학부 논술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 40명이고요. 2년간 경쟁률은 2015학년도 49.6대 1, 2016학년도 58.3대 1입니다. 전형 방법 논술 60이 가장 크고요. 학생부 40은 교과 20과 출결 봉사가 반영되는 비교과 20입니다. 논술은 이제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을 보는데요. 학생은 이제 수리도 수학 능력도 어느 정도 강점이 있고 또 물리도 강점이 있어서 수학 과학 논술 같이 보는 것도 학생한테는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수능 최저는 2경력 등급과 4인인데 학생은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은 2016학년도는 학생부 평균 등급이 3.15등급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학교는 이제 논술 전형만큼은
상위 10과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그 기준에서는 2.17등급 나왔습니다. 논술 성적은 100점 만점에 80.8점. 추천 사유를 보면요. 수능 최저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고 학생부 성적도 해당 전형 기준으로 우수한 편이고 전형 성격상 논술 능력이 큰데 현재 학생의 수능 성적으로 보면은 수학과 과학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편이어서 소신 지원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선생님, 우리 학생을 위해서 논술 전형 한 곳만 더 추천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 논술 전형도 추천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모집인은 12명이고요. 예, 2년간 경쟁을 보면 2015학년도 24.6대 1, 2016학년도 32.17대 입니다. 전형 방법은 논술 70, 학생부 교과 30이고요. 이화여대는 논술 전형인데 논술고사를 수능 논술만 요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문항 보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2경로 등급합 4에 내고요. 작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은 전체가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학과 단위가 아니라 자연계 전체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전체 학생부 평균 등급이 합격자 기준에서 최초 합격자는 1.8등급, 최종 등록자는 1.9등급 나왔고요. 논술 성적은 자연계열 전체 평균으로 봐서 100점 만점에 최초 합격자 92.9점, 최종 등록자 92점 나왔습니다. 추천 사유로 보면 수능 최저 통과 가능성이 당연히 높고요. 학생부 성적은 해당 전형 기준에서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형 성격상 논술 정량이 큰데 소신 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통 3장을 선택했을 때 또 다르게 중요하게 선택한 건 뭐냐면 현재 학생은 수능 영향력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능에 대한 집중도를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전형고사라고 하죠. 면접이라든지 논술고사가 수능 이후에 있는 걸 좀 많이 선택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경희대학교도 면접고사가 수능 이후에 12월 3일에 보기 때문에 학생으로 보면은 8월 달이죠. 9월 중순까지 최대한도로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는 충분하게 이제 수능 대비를 많이 해놓으면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에 일단 기대를 해보고 또 수능 성적이 잘 나오면 또 정시까지 가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추천대학까지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질문이 더 없다. 자, 이거 그럼 좋은 이제- 기회인데. 예. 서상훈 선생님께 이제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는데요. 네. 우리 학생이 사전에 이제 상담 신청서를 쓸 때 이제 예. 자소서 관련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질문을 했었어요. 예. 이제 앞서 또 오정훈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을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 많이 느낀 점을 쓰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비중 있게 활동을 한 내용을 좀 이렇게 활동을 다루는 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좀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근데 자소서에 우리 학생들이 보통 생각하면 굵직한 거 네,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매기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사정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정관들 입장에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된 그 계기, 그 활동에서 구체적 역할, 그 역할을 통해 무엇을 느꼈고 이 향후 전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을 스토리로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윤상혜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 학생이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들 두 분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은 또 필요한 내용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 이제 저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시 가능성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수능 준비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하게 되다 보면 사실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재학생이고 경험이 많지 않다 보면 좀 되게 복잡하고 오히려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잘 해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균형과 또 어느 쪽의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소서의 문항을 보면 자소서가 전부 다 배우고 느낀 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 학생의 질문에 서상훈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이제 내용을 기술한다면 그게 아마 장점을 부각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아보셨는데 어땠어요? 제가 궁금했던 거 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궁금증이 좀 해소됐다니 저희도 기쁘네요.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했던 서강대 내용도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